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문형철입니다.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전남 지역 초등학교가 모두 32곳이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하락으로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폐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분야의 새로운 시도와 정책, 또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합니다.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네, 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 결국 교육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학령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이제 큰 것 같아요. 우선 의원님께서 전남 지역 현황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정말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당 학생 수들이 거의 60명에서 막 70명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학생 수가 뭐 25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우리 때는 거의 한 1000명 정도씩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많은 데가 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보니까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특히 우리 전남은 출생률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유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보면 2020년에 약 18만 7천 명이었던 학생 수는 매년 약 한 4천 명 가량 줄어들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6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5년 사이에 약 한 18,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향후 5년 학생 추이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도 매년 6,000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9년도이면 전남 학생 수가 15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한 분교장에서 이렇게 보면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약 한 20군데가 되고요. 분교장은 11군데, 그리고 중학교의 분교장은 이 학생 수가 없어서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휴교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도 14 분교장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학교가 선생님도 없고 학생도 없고 교문도 멈춰 있습니다. 참 이런 현상들은 너무도 안타깝고 이 현실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단순한 교육 위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큰 과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뭐 대학의 입시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질 것 같은데 대학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어느 정도세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수원지가 메말라 가는데 강하루의 물이 풍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학력 인구 감소는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우리 지역 대학들도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그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대학이라는 이점과 최근에 글로컬 대학 사업 이런 긍정적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치상은 나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희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고요. 네. 앞으로가 정말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폐기될 예정이라고 하고 또 폐기될 학교의 약 80% 이상, 90% 가까이가 이제 지방의 학교들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 현황은 어떻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전남은 사실상 폐교 역사와 함께 인구 감소를 체감해온 지역입니다. 1982년 전남에서 첫 통폐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854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854개는 마을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폐교는 672곳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82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65개 학교는 교직원 연립사택, 특수학교, 체험중심의 교육기관, 학생 수련장, 가정형 이센터 등으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개의
학교는 외부에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74곳은 마땅히 활용처가 없어 아직 비활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폐교는 평생교육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미활용 부지를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거리가 지금 아직 이렇게 임대가 되거나 이렇게 대부가 되지 않는 데는 너무 멉니다. 네. 너무 멀어서 이 선호도도 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방치하면 상당히 큰 이렇게 관리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 밀착형 활용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들으셨듯이 문을 닫은 학교 뭐 10곳 중 한 3곳 정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부총장님께서는 뭐 폐교 활용 방안, 뭐 관리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실 폐교가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가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인구 자체가 이제 소멸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폐교를 교육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고 또 수십 년간 온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하였습니다. 웬만한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주민과의 협의 등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접목시키고 지원하느냐가 문제는 어떤 직접 운영할 주체의 역량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전남만의 어떤 특화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폐교 활용 방안, 관리 네.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가 아니고요. 네. 전남교육청 차원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74개 교시면 전체의 약 40%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먼 거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서 별로 인기가 없는 이렇게 폐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남교육청에서 폐교 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재정적인 투자를 해서 주민 밀착형의 어떤 의미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의미 있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순천에는 지금 상사 쪽에 보면 폐교에 가정형 유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적응아라든가 그런 친구들한테 안식처를 좀 제공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전남 세범 여수 지원센터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돌산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것들은 나주인데요. 물품 공유 경제 시스템을 좀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에는 권장 기자재가 있고요. 필수 기자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권장 기자재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공이 가야금입니다. 그러면 그 가야금을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오면 삽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계시는 동안은 열심히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야금이라든가 기타 음악에 대한 교육들을 시키고 이렇게 발령이 이제 전임지 발령이 나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전임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저기 피아노 전공 선생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가의 가야금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을 폐교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관리도 하고 그리고 뭐 수리도 좀 하고 필요할 때 학교로 또 갖다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지금은 나주에서 시작하지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거점으로 해서 하면 아마 국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남 지역에서는 1차에 7곳, 뭐 2차에는 10곳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 효과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저는 교육발전 자치 특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교육청만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나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하고 연계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몫인데요.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는 너무 적은 소규모 예산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예를 들면 구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네. 구례에 예를 들면 전남 자연과학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연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아주 지금 적은데 그 학교를 어떤 다문화 특성 학교라든지 그래서 그 전국적 모집을 해서 뭐 한 200명 규모라든지 그러면은 한 600명 규모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 학교를 예를 들면 구례의 자연 음식, 뭐 사찰 음식이라든지 백두대간이랄지 자연과 연계해 가지고 어떤 교육 특구를 만들고 네. 그렇게 하면은 지자체의 관광 상품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육과 지역 지자체의 특화된 교육과 연결하는 이런 모델로 갔을 때 어떤 특구의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 특구 자체를 운영하려면 전남만의 특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전남은 어떤 진로 설계를 아주 잘한다든가 네. 또는 뭐 IB 교육에 대해서 뭐 아주 전남은 잘한다든가 이런 특화된 정책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육 발전 특구의 시범 지역을 이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지가 많습니다. 저는 입장에. 네. 예. 방금 들으셨는데 교육발전 특구 뭐 방향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교육발전 특구는 정부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지금 작년에 2월 달에 1차로 지금 잘 알다시피 7군데가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차로 이제 7월 달에 10개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시구는 예비 지정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은 지역별로 아까 우리 문승태 부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운영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양은 국가 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형이고요. 그리고 순천은 애니메이션 특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K 디즈니형 그리고 여수는 신재생에너지 바다를 끼고 있어서 네. 그리고 마이스 관광의 어떤 중심지가 전라남도에서는 여수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형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육 발전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교육이 자립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이벤트나 시설 중심이 아니라 대학과 고교 그리고 산업체가 협력하는 교육 정주 모델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이 지방 소멸을 이렇게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역시 단독 해법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이 빠지면 다른 대책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금 시작하는 교육 특구는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의 전반적인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표현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주도하는 주관 부서가 교육청이 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그렇습니다. 기관이 주도해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예. 말씀해 주셨고요. 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이 이 지방 소멸에 어떤 방식으로 좀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뭐 부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근본적으로 그 지역과 교육은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더더욱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또 어떤 지역 없이 교육도 없고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걸 갖고 있고요.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전남 교육이 불어가지고 전남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확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떤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면 일자리나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정주를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교육이 더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또 제가 연구하는 곧 체계로 정리될 건데요. 인재 육성 시스템을 통한 지역 발전, 이 모델도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너무 정책에 대한 용어만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순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순천대학이 이번에 글로컬 대학을 선정되어 실제 지산학 캠퍼스를 운영을 해보고 하니까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고등교육 체제의 부재 지역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지방소멸시대 교육의 역할,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 앞에서 교육은 단순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해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교육이 잘 돼 있으면 사람을 머물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하는 힘은 결국 교육의 힘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학생 수를 세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외부 인재가 찾아오게 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갖추는 게 굉장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대로 된 지금 우수한 학교 그리고 우수한 도서관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 기관이 아직 시스템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이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돼 있는 돌봄 시스템을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로 교육,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진로 교육과 지역 연계 교육을 강화를 해서 고졸 취업자들,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고졸 취업자와 지역 정착이 가장 가능한 것은 사회적인 신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통해서 이렇게 잘 교육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진로 교육과 지역 연계 교육을 또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이쪽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쪽에서 취업을 하고 또 이쪽에서 아이들을 낳고 그게 순환 구조거든요. 그런 상태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학교는 지금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설계를 통해서 학교 중심으로 지역을 활력을 회복하고 또 공동체를 회복해 줘야 됩니다. 결국 교육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게 단기간의 문제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긴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 전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미래의 방향성들은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제정책은 급조해서 단기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이 장기적인 정책과 플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이 교육청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방소멸시대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뭐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 수가 줄고 뭐 이에 따라서 교원 수도 당연히 감소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 미래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래 교육 방식은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온 오프라인 교육은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칠판과 분필을 어떻게 보면 교사 한 명이 교실에 30명 학생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은 안 되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근다고 또 원격과 비대면 교육이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특성상. 그러나 어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학생이나 청장년들이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원격 교육 어떤 콘텐츠를 접하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에 대한 확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교육 체계와 원격 교육이 어떤 각각의 특성에 맞게 또는 사용자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필요시에는 그 어떤 플랫폼을 지역사회에서 좀 만들어서 네. 제공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실제 제가 교육부 정책과장을 할 때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사업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6학교를 연결해서 원격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것이 상당히 가능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그 어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같이 혼용해 사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 미래 교육의 방식 변화의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문승태 네. 부총장님 아주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학령 인구 감소와 교원 수 감소를 단순히 이기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찌 보면 이번 기회에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 만큼 교실당 학생 수도 줄고 오히려 개별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우리 지금까지 획일적인 교육 안에서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을 설계가 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부에서는 계속 교원을 줄여라. 그리고 또 실제로 교원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은 기술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한 명 교사가 여러 학교 소규모 학생과 비대면으로 연결된 그런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작은 학교와 교육 취약지역을 살리기 위한 디지털 캠퍼스화는 전남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섬교육도 있고 또 이렇게 취약지구들도 있고 읍면동 지역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전남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저희 전남교육이 이렇게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살려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은 교실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그 생존 전략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기회로 삼아 우리 전남의 특성과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교육의 혁신의 골든타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나 공간에 이제 구애받지 않는 예. 그런 교육을 위해서 소위 2030 교실을 이제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성과나 또 향후 효과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현재 전남교육청이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교가 읍면동 단위 그리고 섬 지역 학교 그런 데들이 거의 폐교 수준에 와 있고 어떤 학교들은 막 20명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지금 2030 교실인데요. 네. 2030 교실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수업과 공간 그리고 교사 역할의 전반적인 재구성이 필요한 미래 교육의 전략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2030 교실을 하겠다고 전남교육청에서 이제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136개 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30 교실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2030 교실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특수 목적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교실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도 있고 글로벌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학교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가 소멸되면서 작은 학생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의적인 학습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 교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또 더 산재해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에 대한 질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만질 줄 알고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원활하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이 정도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준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보면 2030 교실은 우리 전남이 지방 소멸 대응을 넘어서 전남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네. 예.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2030 교실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고 언어 장벽, 자기주도 학습. 아주 매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질입니다. 그러면 그 교사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라든지 또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 학교 간의 인프라, 격차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빈익빈이라든지 부익부 현상을 또 해소한다든가 어떤 교육이라는 것도 보편적 차원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에만 집중된 발전보다는 모든 학교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기초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이 사업은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또 새로운 교육 방식 중 하나로 뭐 예. 창의력이라든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길러주는 이제 아이비 교육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도입한 학교도 이제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비 교육이 원래 이제 전남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제주 표선에서 도입해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 표선회가 집값이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대구에서는 아이비가 정착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또 나온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부와 학교 폭력도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학생 성장도 되고요. 교권 신장이라는 어떤 가시적 긍정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위기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이비를 통한 교육주도 지역 발전을 좀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아이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또 강화가 되고요. 또 친구와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어떻게 보면 비교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또 존중하는 문화가, 학습 문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적 성과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또 그 장점으로는 교권도 상당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폭력도 감소하고 있고요. 사교육부도 감소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떤 절대평가 체제로의 전환 같은 제도적 기반도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은 수능 제도가 좀 선원수형으로 도입돼야 되고 어떤 초등등의 평가 제도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학력 간의 경쟁 사회를 좀 무너뜨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들 간의 어떤 프로젝트형 협력형 수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찰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것을 글쓰기로 만들어내고 이런 사고가 전환될 때 더 아이비 교육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제 디지털하고 인공지능 기술 접목한 이른바 AI 디지털 교과서도 교육 분야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그러시죠. 거들 것이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아이비 우리 문중태 부총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스위스에서 이렇게 유엔기구라든가 국제기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의 어떤 방향들 잡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비 교육을 이렇게 급속도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냐면요. 이게 학생들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다양성과 그리고 채점의 신뢰성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채점 그리고 그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이게 실패한 사례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일본하고는 좀 약간 대학 입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시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성공을 할 확률이 꽤 높은 교육 과정이다.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는 장려를 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방금 질문드렸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우리 준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단지 교과서의 형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이게 미래 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이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을 미래 교육 방향성은 맞거든요. 방향성을
받는데 그걸 가져가면서 어떤 식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남 역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5년도부터 자율 선택 방식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이제 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자료를 봤는데요. 전남교육청은 지금 초, 중, 고 그래가지고 89개 학교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정책들을 보면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술 도입에 앞서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학급 단위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 필요한 전력, 이게 필요한 전력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학교의 급당 전력이 3kW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봤을 때 동시 접속을 통해서 했을 때는 약 한 5kW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단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니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 안에 무선 A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신이 각자의 다른 회사들 것들을 달아놔서 이 A라는 회사 그리고 B라는 회사 이 사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버퍼링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A라는 학교에 B라는 회사에 무선 AP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B라는 회사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신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질 않거든요. AIDT라는 게 페이퍼가 없는 그 교과서인데 이게 버퍼링 현상이 일어나면 수업에 장애가 일어나서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은 389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도입이 목적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디지털 교과서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은 맞지만 이게 단기 도입이 아니라 미래형 교육 체제로 단계적인 이행을 해야 되고 접근 자체를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는 이제 전 정부죠. 전 정부 교육부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 교육 방식 중 하나로 미네르바 스쿨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리적 캠퍼스 없이 100% 네. 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패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미네르바 스쿨이 미래 교육의 어떤 완성형 모델은 저는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내지 20년 전에 쓰여진 우리 그 미래학 서적을 보면 재택근무가 한 80%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 지금 보면 재택근무 80%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가지고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어떤 관계 형성이고 인성교육 등 어떤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온라인 수업이 가지는 접근성과 유연성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모델 같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의미가 큰데요. 온라인 수업을 물론 하지만 강의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또 녹화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토론식이고 세미나식이고 프로젝트 해결형 수업입니다. 이 점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방향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AI 교과서 도입 뭐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교사들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또 교사들의 역량이 이런 문제를 되고 앞으로 학생들은 더 이런 지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자기주도 학습, 프로젝트 수업 또는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런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총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네르바 스쿨은 전통적인 교실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해석한 미래 교육의 선도적인 모델입니다. 물리적인 캠퍼스가 없고 7개 미국, 한국, 인도, 독일, 아르헨티나, 영국, 남아공 등을 순회하면서 학습하는 몰입형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전남 교육에 있어서 이 화두가 되냐면요. 지금 이 시스템이나 2030 시스템이나 그리고 뭐 아이비 교육이나 다 마찬가지였던 큰 공통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섬들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잘 못하면 앞으로 선생님은 줄어들고 그리고 학생들도 줄어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는 수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개의 학교를 이렇게 동시에 온라인 스튜디오, 온라인 학습 카페를 통해서 그게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적절한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 중심 교육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이 하드웨어가 저희 전남교육청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남 미네르바 스쿨을 전남형으로 미네르바 스쿨을 구축을 하는데 2030 교실에 탑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뭐 다른 선진국들 사례도 좀 궁금한데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인구 소멸을 경험한 나라거든요. 그 중에 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인구 유출이 굉장히 도시 소멸 위기를 겪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성 오피스라는 회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요. 그게다 지역 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젊은 창업자와 함께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최근에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의 어떤 청년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그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아이 한 명을 지역에 어떻게 머무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또 핀란드도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우리 어디에 살든지 동등하게 배우는 권리를 디지털과 융합교육으로 실현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작은 농촌 지역에서는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을 소규모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지역 도서관이나 공동 생활시설 등 이런 배움터로 전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핀란드는 학교는 단순 건물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라는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접근법은 사뭇 다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모든 교육을 통해 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생명력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밀착형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미래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팩승생 학습, 성인 교육이 보편화된다든가 또 인구 소멸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교육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소멸이라는 어느 쓰나미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과 지역이 더 뭉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역의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순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컬 대학 운영 2년 차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글로컬 대학을 이제 3년 차입니다. 실제는 2년 차가 아니고요. 3년 차고 한 15개월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성과도 있습니다. 저희 순천대는 단순히 지역 인기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했고요. 그 구축을 해가지고 순천, 광양, 고흥에 5개의 지산학 캠퍼스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양 지산학 캠퍼스에서는 2026년부터 에너지 응용 전공학과 20명, 외국인 전담을 하는 글로벌 에너지 응용학과 30명 등 과정을 개설하고요. 전임 교원도 한 6분 정도 모시게 되고요. 또 그 고흥에는 지산학 캠퍼스에도 한 50명 규모의 글로벌 농축산 전공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교육의 유연성을 확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함께하는 2+1+1 교육과정 모델도 하고 있고요. 또 짧은 시간에 핵심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나노나 마이크로 대우리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또 지역과 함께 평생교육 학습 제도도 시행하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한 아이가 이 지역에 정말 머물고 느끼게 만드는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미래 교육이다.
우리 보면 아까 핀란드나 일본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순천대학교도 이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용히 변화하는 한 걸음이라든지 또 어떤 한 걸음이 인구 소멸에 우리 대학이 큰 역할을 해보자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지방소멸 위기 속 교육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예.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방소멸이 이렇게 교육이 지방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해왔고요. 결론적으로 전남교육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역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서 정주형, 정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는 미래교육의 방향성인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지역 교원 확보 및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잘해서 전남에 맞는 교육 생태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인사말도 할까요?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전남 교육은 미래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승태 부총장님. 네, 그 지방 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가지고 어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 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일하게 하려면 지역 안에 배움에 기해 일할 수 있는 환경,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의 무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남아있고 돌아오고 하는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남만의 특화된 교육 없이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이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합심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 또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에서 성장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